시작할게요. 망한 타이포그래피 해결해 주쇼에 오셨습니다. 네. 몇 가지 예시를 오늘 특강, 오늘 튜토리얼 주제가 망한 타이포그래피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제하다가 맨날 망했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는 특정한 디자인 결과물을 가져오면 이제 뭐랄까 그 디자인에 대한 그런 네거티브일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디자인이 어느 정도는 약간 취향의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시각 문화를 바탕으로 한 것들을 참고해서 샘플을 조교쌤이 몇 개를 만들어 봤어요. 이런 거 많이, 이런 거 근데 심심치 않게 이런 디자인 많이 보지 않아요? 어때? 그렇죠? 많이 보는 것 같죠? 일상에서 되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뭐 좋다고 할지 나쁘다고 할지의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어, 판단을 어디다 둬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쵸? 고쳐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정보도 잘 전달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가시성이라는 면에서, 가독성과 신미성을 떠나서 가시성이라는 면에서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너무 많고 이제 정보 전달이 정확하게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죠. 이런 것들도 기능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기능에만 치중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시각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글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어줘야 되고, 그리고 컬러 같은 문제도 있고.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가 이제 K무크 수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니까. K무크 수업에서 그 타이포그래피 위계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거 위계가 나쁘지 않게 돼 있어.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위계고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밑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왜 불편해하는가, 특히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왜 불편해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주로 인디자인 프로그램에서 튜토리얼을 할 거고, 어,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6명의 과제를 사전에 미리 받았거든요. 근데 어제 받아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뭐 대비를 할 수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일단 파일이 잘 열리는가, 그냥 폰트 문제도 있고 우리가. 그래서 네, 이걸로 볼까요? 이걸로 볼까요? 세로로 한번 볼까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과제예요? 아니면은 나를 당황하게 하려고 일부러 만든 거예요? 아니면 놀랍게도 일부러 만든 게 아니고요. 네. 셀프로 만든 건데 음. 그 재활용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만든 음. 제품을 이제 전시를 하는 건데 저희 부스 컨셉이 소품샵이어서 음. 음. 메뉴판이 필요해서 급하게 만들었다. 메뉴판인 거죠, 이게. 얘는 이제 디자인이 돼 있는 것들이니까 브랜드 어떤 이미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메뉴판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면 이게 만약에 고쳐야 된다거나 아니면 알바로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거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될까? 혼자 물어보고 혼자 대답하는 게 제가 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도큐멘트의 크기를 먼저 봐야 돼요. 도큐멘트의 크기라는 거는 일종의 어디다 쓸 것인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메뉴판이 식당에 가도 많이 붙어 있고, 이렇게 A4 용지에 프린트해서 주문하라고 이렇게 나눠주는 메뉴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디다가 쓸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게 글자의 크기나 아니면은 가시성, 주목성을 먼저 결정 지어 주니까. 그래서 지금 추측을 해볼게요. 계속 질문하면은 괴로워할 테니까 추측을 해보면, 파일에 문서 설정을 보면 A4만 딱 A4 사이즈네요. 그렇죠? 그거 보니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용도로 디자인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이미지를 뺄게요. 이미지를 왜 빼냐면 이미지랑 글자랑 겹쳐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선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지 않은 방법이고, 이런 선도 사실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텍스트 박스에 이렇게 따로따로 해놓으면 어때요? 이게
이렇게 해서 정렬을 하면 되긴 하지만 이게 어느 기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기준을 알 수 없고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니까 탭을 설정을 하긴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배우긴 배웠어. 근데 이쪽 정렬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이런 이게 일종의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정렬을 하는 게 좋을까? 왼쪽 정렬을 하는 게 좋을까? 당연히 오른쪽 정렬하는 게 더 유리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래서 그거 맞춰보면 돼요. 그래서 이 덩어리랑 이 덩어리랑 이 덩어리가 같은 위계 구성에 있으니까 이거를 같은 위계 구성이라고 보고 이 안에서만 해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디자인하면 나머지는 똑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노트 셰리프를 썼어요. 세리프를 쓰는 게 좋을까? 산세리프를 쓰는 게 좋을까? 산세리프요? 세리프 정답은 둘 다 써도 된다였어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럴 때는 세리프를 쓰고 이럴 때는 산세리프를 써야 된다는 기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산세리프가 이런 컨텐츠에서는 좀 더 잘 보이는 경향이 있긴 하죠. 그리고 거기보다 더 문제는 지금 이거예요. 글자가 너무 얇아요. 얇아서 잘 안 보이는 거지. 그리고 이 글자가 커지면 그 글자 크기만큼 그 글줄 간격을 정해주고 정렬의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 정렬의 문제. 얘가 이쪽으로 붙어야 된다는 거. 탭을 넣어서 보면 채운 문자를 여기 넣어놓은 건가요? 채운 문자를 넣었을까? 일단 이 정렬을 바꿔볼게요. 얘를 이쪽으로 바꾸면 오른쪽으로 정렬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쭉 맞출 수가 있죠. 그렇죠? 단위에 맞춰서 쭉 맞출 수가 있죠. 그러면 숫자가 단위가 이렇게 뒤에서부터 숫자는 맞춰지니까 이렇게 디자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체험 문자를 넣어놨네. 그렇죠? 체험 문자 넣어놓은 건 잘한 거예요. 왜냐면 체험 문자가 없으면 이게 일일이 개수만큼 넣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디테일한 것들은 어디에 있어요? 저기 강좌 들으면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얘랑 얘랑 위계를 달리 해야 되니까 얘를 그런 게 있죠. 이 컨텐츠가 이 지면 안에 그러니까 화면 안에 컨텐츠 개수가 너무 적어. 그러면 얘를 대비를 많이 주면 돼요. 대비를 많이 주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어떻게 하냐면 크기 대비나 굵기 대비를 더 세게 주는 거죠. 그러면 더 명확해져요. 아, 이거 맨날 하는 라이브 튜토리얼인데 온오프라인 하니까 조금 떨리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 비교를 해볼까? 여기랑 똑같이 글꼴을 안 바꿨어요. 글꼴을 좀 더 예쁜 걸로 바꿔볼 수도 있고 스타일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 없이 지금 똑같이 했는데 디자인이 더 아름다워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때요? 좀 더 선명해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일부러 나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온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얘랑 얘랑 지금 같은 위계는 아니야. 얘는 일종의 인덱스 같은 거예요. 다시 살펴보니까. 그리고 얘가 제목이야 일종의. 그쵸? 근데 얘가 차이가 너무 조금 나 있는 것도 문제인데 얘가 같은 위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얘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아. 그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선을 하나 넣어주면 되죠. 근데 선을 넣을 때 조금 이런 데서 스타일링의 팁을 주면 이런 선의 두께를 이런 선의 두께도 되게 애매하게 해놨다. 3.668 막 이렇게 하는데 조금 두껍게 이 회계 두께만큼 가준다거나 그리고 여기서도 얘를 좀 더 얇게 해주면 나름대로 스타일링이 생기죠. 그러면 얘도 회계 두께에 맞춰서 레귤러나 라이트 정도로 해서 설정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정렬도 맞춰주고. 이 콘텐츠에 편집을 새로 할 수도 있고 이런 뭐 개 이런 거를 없앨 수도 있고 그쵸? 또는 여기 병뚜껑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개수 단위죠 일종의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걸 지워버리면 조금의 편집 개념을 넣으면 디자인이 조금 더 명확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용어 중에 그런 거 있죠. 깔끔하게 된다고. 깔끔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비교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이크에 소리가 안 들어가는데 영혼 없는 피드백이 있었어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거를 카피를 해서 배치를 해주면 되겠죠. 내용을 바꿔주면 되니까 요거는 나중에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개수만 바꿔서. 그리고 가구, 장난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아까 있던 그 디자인 요소가 빠졌죠 지금.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더 좁게 하면 좋을까? 아니면 저 요소를 어떻게 넣으면 좋을까 했을 때 이게 꼭 크게 들어갈 필요 없고 이렇게 요소들이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정리가 됐으면 이 요소들이 서로 어떤 강약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꼭 뒤에 크게 들어가야 되나 작게 들어가도 되지 않나 싶은 거죠. 이걸 그린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막 되게 예쁘진 않아. 그래서 예쁘고 안 예쁘고는 주관적이긴 하지만요. 그렇죠? 어,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컨텐츠가 많이 없을 때는 이 상태에서 어, 글꼴을 이렇게 다 하나씩 다듬으면 굉장히 어, 손이 많이 가요. 그렇죠? 그래서 비율로 좀 이렇게 해줘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전체를 볼 때, 그러니까 텍스트가 많은 경우에는 폰트 크기로 다뤄주면 좋은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포스터나 아니면 이것도 일종의 정보의 큰 덩어리를 만져주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 볼까?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글꼴에 이제 점 4 이런 것들을 좀 다듬어 주면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일종의 팁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포스터요. 여기도 지금 오프라인에 참석한 학생 작품인데 과제로 냈던 건가 봐요. 그렇죠? 이 글꼴이 무엇이냐? 프루티거. 프루티거의 글꼴을 주제로 이 포스터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일단 피드백을 하려면 도큐멘트가 어떻게 설정되는지 봐야 되니까 레이어를 한번 볼까? 레이어도 아니고 배경에 색깔이 있는데 잠겨 있나 보다. 그쵸? 잠겨 놓은 것 같죠? 잠궈 놨으면 개체 잠금 해제. 이렇게 배경에 색깔을 넣을 때 일단은 화이트로 시작하는 게 제일 유리하고 이 잠금을 하지 말고 레이어를 쓰세요. 왜냐하면 색깔을 바꿔보고 싶을 때 잠갔다 풀었다 하면 되게 번거로우니까 여기 레이어에 하나 만들어서 레이어를 뒤에다 깔고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랑 뭐 별반 똑같죠. 밖에 여기다 자른 다음에 여기 레이어에 이렇게 해서 현재 위치 붙이기 이렇게 해서 넣고 그리고 여기 보면 딱 맞게 이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딱 맞게 할 필요 없어서 아니, 딱 맞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잘못 얘기. 딱 맞으면은 안 되지. 딱 맞으면 이상하죠. 그렇죠? 이렇게 3mm 뭐 인쇄 매치는 3mm 기준 하는데 그걸 떠나서 내가 설정한 그 포맷 도큐멘트 값보다 그러니까 블리드 아웃 되게 그러니까 풀로 색깔을 깔 때는 밖으로 좀 이렇게 빼주는 게 좋아요. 스크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 채워놓고 그다음에
잠궈 놓고 여기서 보고 싶지 않으면 아이고, 보고 싶지 않으면 얘를 이제 일단 지워 놓고 레이어 1에 가고 레이어를 이제 포스터 같은 작업을 할 때는 이제 작업이 굉장히 요소가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화면 안에 요소가 엄청 많으니까 그럴 때는 이런 텍스트랑 이건 일종의 그래픽적인 표현이죠. 그럼 표현할 부분하고 가독한 부분을 구분지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레이어를 하나 하는 김에 더 하나 써볼까요? 아이고, 여기도 잘라내고 맨 위에다가 넣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붙이기 해놓고 그 다음에 얘도 일단 지워놓고 왜냐하면 이렇게 옮기고 말고 하면 번거로우니까 살짝 잠궈서 지워놓고 3으로 와서 이제 이 그래픽을 해결을 해야 돼. 포스터는 그래픽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목성을 높여야 되니까 한눈에 딱 이렇게 보이게 하려면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봐야 될까? 아, 이게 또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게 CSC는 뭔가 이렇게 체인처럼 연결된 거를 표현했을 것 같아. 그런 의도인 것 같고 프렌치 페이스라는 거 보니까 프루티거라는 글꼴이 프랑스에서 만들어졌나 봐요. 프루티거가 프랑스 사람이거나 뭐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타이포그래피가 제일 매력적일 수 있을 때는 글자하고 이미지로 표현된 거하고 그게 동시에 보였을 때 사람들이 무릎을 탁 치면서 아 저거 되게 좋은 디자인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CSC는 뭐의 약자인가라고 자꾸 고민을 하게 돼. 근데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아무 뜻을 넣진 않았을 것 같아. 그냥 이 체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효과가 가장 없는 것 중에 하나는 글자를 가지고 특정한 모양을 만들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글자로 모양을 만들었을 때 글자를 자꾸 읽으려는 속성이 있거든요. 근데 내적 실망감이 생기겠죠. 이거 아무 뜻이 없는 거였어? 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글자를 읽힐 수 있도록 알아내면 흥미로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살짝 이렇게 빼놓고 살짝 일로 밀어놓고 프렌치 페이스에서 페이스만 갖고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프렌치 페이스를 다 써볼까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 줄로 다 잘라. 그냥 세로로 배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맞춰놓고 그 다음에 행간을 좀 좁혀. 아이고 너무 좁혔네. 일단 이거 정렬을 해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적인 요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선적인 요소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 체인 모양이 아니어도 그냥 이렇게 선적인 요소로만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시각적인 선형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정도 돼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똑 떨어져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까처럼 이렇게 꽉 채워서 넘어가 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안 읽혀요. 그쵸?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얘를 이런 식으로 반복을 시켜줘. 두 줄을 이렇게 반복을 시켜줘. 그 프렌치, 렌치, 페이스에서 이게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는 인상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얘를 다시 원상복귀 시켜서 좀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 지금 처음 해보는 건데 예쁘게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일단 분해를 시켜야겠죠. 분해를 시켜놓고 이거를 분해를 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아웃라인을 그냥 따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일종의 그 기초 조형 같은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이포그래피에서 표현적인 타이포그래피 부분은 거의 그냥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렇죠? 얼마나 더 눈에 띄게. 그리고 아까 컨셉은 뭐였어요? 선적인 요소, 그리고 뭐 링크, 이렇게 연결되는 글자들이 연결되는 그런 표현이었으니까 이거를, 근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그냥 붙여버리는, 이런 식으로 엇갈리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타이포그래피를 처음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시작하다 보면 약간 이런 거에 강박을 갖게 되거든요. 이렇게 획의 두께가 똑같아. 너무나 당연한 건데 획의 두께가 똑같으니까 이게 이러려고 이게 디자인이 이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연결시킨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얘가 판독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글자를 다룰 때는 일부러 오히려 이렇게 엇갈리게 이렇게 해주는 게 무심해 보이면서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 연결고리처럼 보이는 컨셉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 그런 거. 그리고 약간 시각적인 보정 차원에서 이게 N하고 H하고 이 글꼴이 H의 위에 어센더가 어때요? 조금 짧다고 느껴지면 얘를 조금 시각적 보정을 해줘서 얘가 H로 보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일종의 무슨 뿌리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 그 열린 공간을 이렇게 연결해서 체인처럼 해주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시각적 효과를 볼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디자인도 해소가 되는, 여기는 이렇게 살짝만 띄워줘도 읽히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걸 컬러풀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의 덩어리로 해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고 아까 가지고 있던 원래의 컨셉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 변화를 주려고 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아예 이렇게 잘리는 이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트렌치처럼 읽힐 수도 있어. 그런 것도 고려하면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각도 같은 것도 이제 전체 레이아웃을 보면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아까 레이어에 있던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열어볼까요? 글자가 들어오면 돼. 얘는 어차피 타입 세팅하고 위계만 잡혀져 있으면 배치를 해주면 되니까, 그렇죠? 왜냐면 아까 구조를 그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컬러 넣어주고, 그렇죠? 똑같은 디자인이었지만 좀 다른 접근 방법으로 이렇게 해봤어요. 그럼 이걸 잠그고 이걸 열고, 그 다음에 얘의 배치를 보면 돼요, 그렇죠? 지금 크게 세 개의 덩어리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크게 되게 세 개의 덩어리가 있고, 얘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 게 좋을까? 빈자리에서 해결하면 되죠. 3단으로 맞춰놨으니까 빈자리가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떨까요? 이상한 반응을 들어가고, 어쨌든 이렇게 해보면 포인트는 그거였어. 디자인을 내가 싹 바꾼 게 아니잖아요. 읽히느냐 안 읽히느냐, 그리고 원래 컨셉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었느냐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수정, 만약에 여러분들 과제하다가 수정하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았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갈아엎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농부도 아니고 맨날 뭘 그렇게 갈아엎는지 모르겠는데, 다 처음부터 싹 다 다시 하지 말고 어느 포인트에서 바꿔주는 게 내 디자인에 유리한가, 그거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뒤집어 보면, 그러니까 뒤집거나, 그리고 이게 임팩트가 굉장히 약하다고 느껴질 때는 지금 내가 개체를 뒤집었잖아요. 그래서 뒤집거나 사선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이건 시각적인 팁인데 네가티브로 해주거나. 색상 어디 있어? 뭔가 좀 약하다 싶을 때 네거티브로 바꿔주면 강한 어떤 인상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뭐가 있어요?
이 글자들이 작은 글자들이 네거티브로 되면 안 읽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그런 것도 그래서 여기서는 이 포지티브 색상 모드로 디자인하는 게 이제 정석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똑같은 타이포 과제였나 봐요. 아까 이모 씨 학생하고 같은 과제였나 봐요.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가 들어 있어요.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흔적을 그대로 저에게 보낸 거죠.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기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했던 것 같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완성한 상태에서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 그렇죠? 근데 나쁘지 않은데. 근데 여기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서 많이들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수업 시간에도 했던 얘기인데 이 글꼴의 이름은 유니버스예요. 그죠? 숫자로 이렇게 그 굵기나 획을 조절을 하죠. 이 유니버스 글꼴의 U를 이렇게 가져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근데 여기는 리버스라고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배치를 하면 유니버스라고 해서 이게 그 타이포그래피에서 장식 문자 크게 앞에 빼놓은 것처럼 그렇게 의도를 하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많이 하는 접근 방법인데 일종의 실수를 많이 유발하는 디자인 접근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크기랑 이 크기랑의 대비가 너무 커서 리버스로 그냥 읽힐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유니버스라고 읽을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낮죠. 한눈에 볼 때. 물론 이 타이포그래피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디자이너라면 이 글꼴을 아니까 이것만 봐도 컨셉과 글꼴에 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어서 이렇게 읽으라고 이렇게 한 거가 보구나라고 친절하게 이해해 줄 수는 있지만 근데 그렇게 읽히지는 않아요. 시각적으로. 그래서 그냥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더. U는 일종의 그 그래픽 요소로 사용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쓰면 그냥 다 모든 것이 해결된다. 거 그런 거고 여기로 넘어가서 이 글자도 되게 재밌게 디자인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글꼴의 크기에 맞춰서 쓴 것 같진 않은데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를 쓴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아니야? 어쨌든 여기 보면 되겠구나. 글자 정보를 49, 이 글자는 그대로 적용이 됐네. 그렇죠? 그런 것도 아니구나. 거의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완벽하기는 않지만 47 컨덴스드 48 그렇게.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게 이렇게 넣어놨는데 조금 뭔가 임팩트가 굉장히 약한 것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아. 포스터는 뭐를 비교해 보면 되냐면 바로 옆에 어떤 디자인이 왔을 때 어느 게 더 힘이 센가를 비교해 보면 좋거든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컬러랑 블랙이랑 옐로랑 컬러를 이렇게 때려버리면 엄청 세잖아요. 그렇죠? 경고 메시지처럼 얘랑 비교를 해봐도 얘가 더 세. 주목도가 그만큼 높아. 왜냐하면 그러니까 디자인의 뭐 퀄리티를 떠나서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색깔하고 사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얘는 수직 수평이고 이제 흰 배경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얘 배경을 노란색으로 한다고 막 그런 것들이 해결될까? 그럴 것 같진 않고 얘를 그래픽 요소를 아주 강화시켜 주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3단으로 여기 레퍼런스들도 막 있네. 3단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 안에서 지금 그리드를 특별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로 나누는 영역이 오히려 이 컨텐츠가 들어가는 공간을 이렇게 그냥 편가르기 하듯이 이렇게 땅 따먹기 하듯이 나눠놓은 것 같은 강제화 시켜놓은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더 비대칭적으로
비율을 잡아주면은 좋아요. 좀 더 비대칭적으로 비율을 잡아주면 좋아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얘를 드러내고 얘가 포스터 디자인에서는 얘가 대장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대장이고 가장 상위 위계에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강하게 만들면 돼. 어떻게 하면 강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강하게 만들 수 있을 거냐면요. 크게 만들면 돼요. 그죠? 크게 하면 다 해결돼. 크게. 근데 큰 정도가 이렇게 꽉 채우는 정도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가버리는 정도면은 그러니까 걸쳐지어서 가독이 되는 범위에서 나가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의 공간을 넘어선 공간이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더 큰 느낌을 주죠. 그리고 이 덩어리감이 지금 이 요소들이 재미있지만 덩어리감이 좀 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좀 더 이렇게 전문 용어로 쪼아준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싹 좁혀서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당겨주는 거죠. 그래서 좀 응집돼 보이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비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면 그러면 좀 더 꽉 차 보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대각선. 대각선이 항상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대각선을 해보는 이유는 지금 요 디자인에서 대각선을 하면 되게 이상해. 왜 이상하냐면 수직 수평으로 굉장히 정교하게 맞춰놨어요. 애초에 이 그래픽이 수직 수평으로 잘 맞춰놨는데 대각선으로 들어가니까 이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산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수직 수평이 답이었어. 해놓은 상태에서 얘를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얘를 어떤 기준으로 넣어줄까? 지금 약간 기준이 모호하거든요. 그쵸? 여기 지금 왜냐면 이 너비들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리드를 바꿔보면 어떨까? 레이아웃에서 여백 미탄 여기에 개수를 그리고 더 5단 홀수로 맞춰줄게요. 7개 정도를 해주고 이쪽에 몰아주거나 아니, 가운데 원래 컨셉대로 가운데로 가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가운데지만 약간 이 정도? 이쪽 그리드가 맞춰놓고 그 다음에 프루티가 여기 넣어줘야 되죠. 원래 있던 거. 여기다 하나 넣어주고 가운데에 원래 있었으니까 그리고 얘를 이제 그리드에 하나씩 맞춰보는 거죠. 이렇게. 수직 수평 이렇게 패턴을 주는 거는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 2개의 너비에 차지하게 한번 맞춰서 가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요소가 많을 때는 텍스트 박스를 좀 정리하면서 가주면 좋고 일단 넣어놓은 상태에서 조절을 해봅시다. 그러면 공간마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근데 지금 4개니까 약간 너무 대칭적이지 않나 싶어서 위치를 좀 엇갈리게 넣었어요. 이렇게 똑같이 넣으면 위치가 너무 대칭적으로 보이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너비를 저는 글줄의 너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이건 무슨 박스지? 왜 박스가 이렇게 많지? 얘는 뭐야? 필요 없는 박스가 들어있구나. 밑에 얘를 좀 빼놓고 해볼까요? 빼놓고 여기를 너비를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맞춰놓고 보니까 얘가 지금 여기에 맞추고 싶은데
얘가 너무 그 사각형으로 양끝 맞추기로 딱딱하니까 얘의 이 자유로운 곡선이랑 만나니까 그렇다고 글줄을 이렇게 바꾸면은 애매하고 이렇게 하면 또 다른 것 같고 물론 방법은 있어요. 이거를 글줄을 좀 다양하게 이렇게 가로 세로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는 있는데 일단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한 거는 이 너비를 유지를 하면서 얘를 맞춰주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정렬 방식을 바꿔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오른쪽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지. 오른쪽 클림의 자유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단락에서 왼쪽 정렬하고 하이픈 빼고 그래서 이쪽 정렬의 이쪽을 자유롭게 해주면 시각적으로 여기에 너비, 글줄의 너비를 조금 조절할 수 있는 허용 범위가 생기죠.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너비를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배치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배치를 할 때도 얘를 먼저 한번 봅시다. 얘를 보면 오른쪽 정렬, 이거 지금 왼쪽 정렬이잖아요. 오른 흘리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오른쪽으로 가기에는 애매해요. 그쵸? 근데 나는 여기에 꼭 맞추고 싶어 라고 강박을 갖는 친구들이 조금 있는데 그거는 약간 의미 없는 정렬 방식이에요. 꼭 오른쪽에 맞췄다고 오른쪽에 꼭 이렇게 다 맞춰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영어랑 한글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과거에는 안 그랬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읽히는 방향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아요. 레이아웃은 이 덩어리가 들어가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얘를 좀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타입 세팅을 바꿨으니까 여기를 클릭해서 다 일단 아이고 너 왜 그러니? 얘를 다 꺼내서 맞춰놓고 스포이드 이용하면 되죠. 스포이드로 이용해서 찍어서 다 바꿔주면 돼요. 일정하게 바꿔주고 이 정렬할 때도 눈으로 맞출 수도 있지만 지금 얘는 어때요? 요 그리드에 요 시작하는 왼쪽 정렬에 맞추고 싶잖아요. 그렇죠? 텍스트 프레임 옵션에서 아래쪽으로 맞추고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얘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맞춰서 막 아까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텍스트 박스가 이렇게 엉켜서 꼬이잖아요. 그래서 작업하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텍스트 프레임 옵션에서 아래쪽 맞춰주고 정렬도 뒤로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훨씬 더 정리도 깔끔하고 이거를 텍스트 박스를 정리를 깔끔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또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교수님한테 가면 또 뭐 고치라고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또 고칠 때 손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교수님이든 클라이언트든 누구든 간에 디자인은 항상 고치는 일의 연속이니까 이렇게 위치 잡아줬어요. 그렇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맞춰주고 위로 뒤로 정렬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창을 좀 줄인 다음에 이렇게 맞춰주고 이 그리드에 맞춰주는 거죠. 그리드 지금 요 간격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죠. 여기도 그리드 간격대로 여기도 그리드 간격대로 이렇게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는 여기다가 맞춰도 되고 여기다 맞춰도 되고 크게 상관없죠. 그거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더 강하게 해줄 수도 있고 이게 지금 해놓고 나니까 비율이 조금 정렬이 안 맞아. 그러면 눈으로 이렇게 맞춰준 거죠. 처음에는 그리드에서 시작했지만 그리고 얘가 얘랑 차이는 있지만 크기의 위계가 조금 약하니까 이거를 바꿔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볼드하게 만들어서 아예 그냥 차이를 줘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줘서 여기다 이렇게 한 줄로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걸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이론 수업 안 듣고 과제한 것 같은 느낌?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 이 투투를 받으실 분한테 아니면 나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굴림체에 대해서 디자이너들이 되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쵸? 굴림체 쓰면은 왠지 혼날 것 같고. 근데 굴림체로도 멋진 디자인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굴림체의 이 모양이 문제가 아니고 굴림체라는 폰트라는 그 매체 자체에 약간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폰트는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된 저작물이에요. 그래서 그 글자의 모양만 담고 있는 게 아니고 글자의 그 간격 그리고 뭐 행간 그런 것들 디폴트 값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균일하게 안 돼 있는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글꼴 폰트 중에 하나가 많고 그리고 왜냐면 이게 옛날에 윈도우에 그 기본으로 세팅되도록 만들어진 글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뭐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이제 일본어 글꼴을 참고해서 디자인한 그런 형식이어서 뭐 반감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글자가 뭐 예쁘다 안 예쁘다는 개인의 취향 문제니까 폰트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제에서 많이 쓰는 노트 산스나 쉐리프 같은 것들은 무료로 제공이 되면서 그러면서 어때요? 보문용으로 쓰기에 편한 그쵸? 그런 글꼴이고 그리고 우리가 한글 지금 텍스트를 쓰니까 CJK 버전을 쓰는 게 CJK 또는 폰트를 온라인으로 이제 클라우드에서 설정하신 분들은 그냥 KR 붙어 있는 거 한글 버전으로 그리고 본문을 쓸 때는 레귤러 이상 너무 볼드하지 않게 레귤러 미디움 선에서 선택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라이트는 너무 얇으니까 특히 이 쉐리프 글꼴 그러니까 명조 계열 글꼴에서 라이트는 획이 더 뾰족해지겠죠. 그래서 본문용으로 쓸 때 너무 날카로워 보여서 보기 좋지 않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것만 봐도 이제 글줄 간격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디폴트 값으로 괄호가 돼 있다는 거는 디폴트 값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니까 일단 빠르게 정리를 해보면 왼쪽 정렬 양끝 맞추기를 하고 하이픈네이션이 어떻게 돼 있나 보고 하이픈 들어있으니까 양끝 맞추기로 그냥 가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자간을 조절하는 글자 간격을 조절하는 과제였어요. 근데 실전 타이포그래피 과제에서는 자간, 행간 이런 것들을 따로 구분을 해서 과제가 제시가 되긴 했는데 각각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과제가 나간 거죠. 근데 문제는 자간이랑 행간 이런 것들은 따로 놓고 볼 수는 없어요.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가독성하고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150% 정도 넣어주면 어느 정도의 그 굴줄 간격, 행간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경우의 수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150% 정도에서 시작해주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글자 간격을 조절을 하는데 글자 간격이 여기 보면 50, 마이너스 50, 0 한 거 보니까 제가 글자 간격 손을 안 댔으니까 기본적으로 이거 하신 분은 그거를 자간 행간은 아니 그러니까 자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적용을 한 것 같은데 이게 과제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 글자 간격을 마이너스 50, 플러스 50 이렇게 기계적으로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 가지가 다 가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리번상이 안 생기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조금 느슨하게 할 수 있는가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가인데 이거는
좁은 자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 자가는 원래 세팅 값이니까. 근데 느슨한 게 너무 넓죠. 화이트 리본상 이렇게 띄어쓰기 사이에 이렇게 세로로 흐르는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의 느슨한 정도는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데 이 글줄의 이 부분만 보면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전체 양을 보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아까 다시 50으로 해볼게요. 이것만 하는 수업 시간은 아니니까 튜토리얼 차원에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 자간, 느슨한 이 정도로 느슨한 자간의 범위를 가독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죠. 행간을 넓히면 돼요. 이 정도까지 넓히면 가독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절하면 좋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하이픈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벌어지고 있죠. 요 단어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대문자로 다 이루어져 있어서 이 사이에 하이픈을 넣지 못하게 얘가 인식을 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너비에 비해 글줄이 좀 좁죠. 그래서 글자 크기를 좀 줄여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면 그럼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표시 이렇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과제를 한번 다시 보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연. 여기 사연이 있었는데 제출을 했는데 좀 예뻐 보였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PPT구나.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파워포인트는 프로그램 이름이니까 이제 타이포그래피를 배우거나 디자이너들은 인디자인이 편집 프로그램이라서 이 인디자인에서 이제 발표 자료, 발표 슬라이드를 디자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실제 그 타이포그래피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보다 파워포인트에 대한 질문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예뻐 보이느냐. 그리고 지금 오늘 피드백 튜토리얼 할 내용 중에는 뺐는데 여기 참석한 학생 한 명도 파워포인트를 2개를 나한테 보내고선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냐고. 근데 크게 망한 것 같지 않아서 오늘 망한 거를 살리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괜찮은 수준이어서 그냥 뒀는데 여기는 뭐 망했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상태에 뭔가가 있죠. 그렇죠? 표지 어때요? 뒷페이지는 없고 표지만 갖고. 그래서 여기에 이런 딱 기본 디폴트로 이렇게 넣었을 때 정렬도 좀 안 맞긴 한데 요 내용이 기본이잖아요, 표지에. 근데 이 표지에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림을 넣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뭔가를 디자인을 하기도 투머치인 것 같고 글자만으로 이렇게 중립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글자만 가지고 했을 때의 전제로 보면 포스터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지면 안에 하나의 화면 안에서 요소가 제한돼 있어. 넣을 수 있는 게 제한돼 있어.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보통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해야 되는 위계는 더 크게 작게 해야 되는 위계는 더 작게 해보면 그 컨트라스트가 조형적인 컨트라스트가 딱 더 강하게 생기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이런 박스를 넣기 시작하거든요. 박스를 넣고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정리가 안 돼 보이면 이렇게 넣기도 하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다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틀로 이렇게 넣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거 말고 글자만 가지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글자만 가지고 해결을 해봅시다. 뭐 일단 글꼴을 잘 골라야겠죠. 글꼴을 골라야 되는데 글꼴 뭐 이런 거 정도 골라줘도 괜찮아요. 그렇죠? 벌써 좀 나배드인 것 같아요. 근데 얘까지 이렇게 이게 약간 장식적인 글꼴 제목용 글꼴이니까 얘는 산스로 가고 그리고 이거는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시각적인 문화에 길들여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익숙한 거에 맞춰주면 좀 더 편안하게 느끼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매체에서는 명조체나 궁서체보다 고딕체, 그러니까 산세리프를 쓰는 게 유리해요. 모르게 쓰면 그냥 산세리프로 가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그게 더 좋아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눈에 더 익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느끼는 거죠, 그거를. 왜냐하면 명조체는 이렇게 눈으로 보는 이런 매터리얼 매체에 있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이제 마음속에 자리 잡아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인디자인을 기준으로 하면 단락에서 가운데 정렬 해주고,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딱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큰 건 더 크게, 작은 건 더 작게. 44? 아이, 뭐, 60. 더 크게. 70. 여기는 30. 30보다 더 작은 거였구나. 17? 이 정도? 자,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얘 지금 너무 꽉 찼잖아요.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는 좀 더 볼드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게를 좀 맞춰줘야 되니까 이 아이랑 무게를 맞춰주면 되니까 이렇게 넣었어.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파워포인트에서 표지를 항상 가운데 정렬로만 해야 되는 거야.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기말 발표 시간에 학생들이 발표를 하면 파워포인트는 모두 30명 중에 28명은 가운데 정렬이고 2명은 그냥 좀 삐뚤어져 있어. 왜 그럴까? 그것도 이제 고정관념이죠. 이거를 우리가 디자인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가운데 정렬해서 또는 왼쪽 정렬을 하면 안 되나요? 일종 이것도 표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이렇게 덩어리지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좀 대비가 생길 수 있도록. 근데 이렇게 정리하라고 그러면 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이 마진에 맞춰서 이렇게 넣으려고 그래. 그렇죠? 이렇게 넣어. 이렇게 넣어. 뭐 이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죠. 어떤 고민이 생겨요? 이쪽 어떨까요? 비어 보여 갖고 이것도 이제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진을 이게 원래 본문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슬라이드가 이렇게 이 정도 여백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표지에서는 이 가로의 비율을 좀 이렇게 뭐랄까 조금 여유 있게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냥 눈으로 본인의 눈을 믿으세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냥 균형 감각이 맞아지게. 그리고 이런 것들도 여 밑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여기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여기서 약간 잔기교를 부리면 글자 간격을 조금 넓혀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일종의 선이라고 보면 직선을 넣다가 점선을 넣는 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읽는 거예요. 리서치 프로젝트 최종 발표 이렇게 읽고 이거는 한국 대학교 이렇게 읽으라는 그런 메시지 시각적인 단서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고 줄을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가 맞춰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썰렁한 것 같아. 그러면 넣을 거 찾아도 돼요. 뭘 넣을 수 있을까 우리가 표지에서. 뭘 넣을 수 있죠? 뭐 학교 로고 같은 거 하나 넣어줘도 되잖아. 자기가 발표하는 기관의 로고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 로고도 꼭 여기다가 넣으려고 하거나
여기다가 넣으려고 하거나 가운데로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보는 기준은 뭐예요? 이 정렬 방식하고 그 다음에 위치 그리고 이제 이 덩어리를 하나로 봤을 때 전체에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가 그래서 이거의 무게를 기준으로 가운데 정렬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넣거나 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만약에 이런 요소를 꼭 넣고 싶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돼서야 이거를 선은 최대한 날카롭게 1포인트 미만으로 쓰거나 아니면 일단 1포인트 미만으로 해서 설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해결이 돼요. 그 애초에 타입 세팅을 잘 해놨기 때문에 여기를 묶어줄 수도 있고 여기를 이렇게 묶어줄 수도 있고 두 개 다 하면 너무 스티커 같으니까 견출지 같잖아요.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빼놓으면 되죠. 이렇게 가거나 또는 선은 날카롭게라고 얘기를 했죠. 아니면 두껍게는 쓰면 안 돼서 써도 되죠. 근데 이렇게 애매하게 쓰면 이게 투박해 보여요. 투박해 보이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얇은 거 두꺼운 거 그리고 글자도 큰 거 작은 거를 컨트라스트를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강하게 잡아주는 거죠. 근데 색깔이 블랙이니까 너무 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색의 면을 그러니까 면이 있는 그런 스트로크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 키 컬러에 맞춰서 색깔을 잡아줘도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분위기를 맞추면서 이제 표지 파워포인트 우리의 영원한 숙제 파워포인트의 표지를 투머치 하지 않으면서 쉽게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 더 해봤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 사연이 있었어. 사연을 읽어볼까요? 실전 타이포그래피를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동기들이랑 발표할 일이 있어서 만들었던 PPT 표지, 아까 그 표지를 보냈는데 공대생이래요. 공대생인데 타이포그래피를 듣는데. 깔끔하게 만든 거, 그리고 다시 보니까 뭐 부족한데 깔끔하게 만드는 방법. 그래서 깔끔하다는 기준이 비밀이 다 글자에 정렬해 있었다는 거. 이거 없어도 깔끔하죠? 깔끔한 상태예요. 그래서 글꼴을 선택을 할 때. 그리고 글꼴을 약간 제목용 글꼴을 선택을 할 때도 이런 글꼴 있잖아요. 이런 글꼴을 쓰면 본문용으로 쓰면 조금 불리할 수 있어요. 그 시각적으로 주목도를 끄는데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본문용에 가까운데 예를 들어서 노토 산스 같은 거를 아니면 산들고딕 이런 거를 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느낌이 확 달라지죠. 왜냐면 아까 이거는 굉장히 미감이 강한 글꼴이고 얘는 읽히기에 더 적합한 글꼴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목용 그리고 본문용 이거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선택의 폭이 너무 없어. 그리고 나는 글꼴을 고르면 항상 이상해. 그렇다면 아주 강하게 해버리세요. 글자를 아주 강하게 해버리고 블랙인 거를 컬러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시각적으로 우리가 다듬어져 있다고 제목으로 다듬어져 있다고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거나 글꼴을 한번 글자 고르는 것도 연습이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지금 여기 오프라인에 이거 보고서 웃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는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자기 과다 보면 이거 고르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막. 이거 막 신박한 것 같고 막 이런 거. 그렇죠. 어디 유도 도장에 있는 표지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글꼴이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컨셉에 맞게 그리고 컨셉이
조금 어렵다면 그러면 중립적인 거를 두껍게 그리고 컬러를 맞춰서 이런 것들도 때때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쓸 때는 아까 그런 필기체 같은 거를 저는 무조건 이거를 좀 써봐야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그러면 아예 크게 만들어 버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예 크게.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글자 자체가 그냥 캘리그래피처럼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이미지처럼. 근데 이미지는 커질수록 시각적인 효과가 크니까 그래서 주목도를 높이면서 이렇게 만들어 줘 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부분은 블랙으로 해준다거나 이렇게 해주면은 아까보다는 낫죠. 그러니까 이게 글자처럼 기능을 해버리면 그러면 복잡해지고 아예 이미지처럼 해주면 훨씬 더 유리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들은 다 어떤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디자인이. 근데 전공이나 아니면 본인의 감각 뭐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좋고 나쁨에 대한 기준은 되게 유사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떤 거를 기준으로 둬야 되는가?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을 줄이는 거죠. 그런 과정인 거죠. 이런 디자인 과정이 실패 확률을 줄이는 거지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괜찮은 상태의 깔끔함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으니까 정답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명암이에요. 명암. 명암 과제도 있었어요. 이것도 실전 타이포그래피 과제에 있는 건데 나중에 달림 스토어를 이걸 만들 생각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명함을 이제 디자인을 해봤는데 질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요 타이틀, 그러니까 요 일종의 브랜드 요거에 대한 글꼴을 추천을 해달라는 거죠. 근데 이제 디자인 전공하는 친구들 중에 한 번씩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한 3학년 이렇게 되고 그러면 뭐 아빠 친구가 갑자기 뭐 가게 하는데 간판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무슨 명함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러저러한 요구사항이 있단 말이죠. 이 글꼴을 썼으면 좋겠다. 이 글꼴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사항도 있고. 근데 일단 가게에 간판에 있는 글꼴을 맞춰주는 게 1차적으로는 좋고 그 다음에 명함 하나지만 여기에 특정 샵에 글꼴을 쓸 때 이게 라이센스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산돌 제비를 이 명함의 이 스토어에 쓸 수 있는가? 서울 한강채를 써도 되는가? 그걸 브랜드로 쓸 수 있는가를 봐야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쓰면은 걸릴 수가 있어요. 저작권에. 폰트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제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아니면은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이거는 이런 경우에 상업적으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해소했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좋은 글꼴을 정해 보면 이것도 아까 파워포인트 제목 표지 만드는 거랑 유사한 접근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그게 아니면 그냥 우리 이거를 그래도 레이어를 다 썼네. 이거를 제목용으로 왜냐하면 작은 매터리얼이니까 제목용으로 바꿔봅시다. 그냥 과제에서 많이 쓰는 노트 산스 CJK로 다 바꿔볼까요? 그리고 미디움 정도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하나는 이쪽 정렬 하고 이거 하나는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엇갈리게 한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들어가면 요거를 이렇게 무슨 서류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띄우잖아요. 이게 왜 띄워야 될까? 또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디폴트로 뭔가를 만들 때 있잖아요. 디폴트로 뭔가를 만들 때 000000 아니면 1, 2, 3, 4, 5, 6, 7, 8, 9 아니면 뭐 A, B, C, D, F, G 이거는 디자인을 아무리 잘해도 이상해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짜라고 적혀 있기는 이것은 가짜입니다라고 적어놔서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뭔가 진짜처럼 만들어준 거죠. 이게 누군가의 전화번호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 숫자 같은 것도 뭐 이렇게 Gmail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만약에 이거 말고 텍스트가 많은 경우에는 로엠입숨이라는 사이트나 키워드가 있어요. 로렘입숨. 화면 공유를 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이제 구글 같은 데서 로렘 입숨 이렇게 쳐보면 이게 여기 설명이 있죠. 그 레이아웃을 할 때 시각적인 연출을 하기 위해서 가짜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텍스트인데 이렇게 글자처럼 보이게. 왜냐하면 같은 단어를 반복하면 패턴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검색하면 그런 것들을 생성해주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내용을 긁어와서 좀 써도 괜찮아요. 이거는 저작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시스템에서 제너레이팅 하는 거기 때문에 한글 로렘 입숨 사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법전 같은 데서 이렇게 문장을 임의로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주죠. 이렇게 뭐 어느 정도 글 하면 저작권 없는 텍스트 소스에서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만들어주죠.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도 보면 이 작은 이런 매터리얼 안에서도 타입 세팅이라는 것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명함이니까 한 요 정도 되는 사이즈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12포인트는 너무 클 거고 그리고 여기 지금 디폴트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적절하게 뭔가 적용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명함에 이런 내용만 다 들어가리라는 법은 없어요. 뭐 주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최대한 많이 넣게 될 텐데 일단 이것만 일단은 전제하에 정리를 하면 최대한 이것들이 요 컨텐츠들이 어떤 요소로 될 것인가. 그러니까 텍스트가 여러 개가 되면 면적인 박스가 되는데 얘는 선적인 요소니까 이거를 좀 구분을 지어주고 그리고 김 실장님이 여기에 대표인가 봐요. 이렇게 이 선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거. 지금 간단하게 뭘 바꿨냐면 비교를 해보면서 할까요? 이번에는 바꾸기 전 아이고. 여기 하나 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것만 바꾼 거예요. 근데 이게 프린트 해놓고 보면 여기 화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가로로 선적인 요소를 두 개를 분할을 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뭘 먼저 읽어야 되는지 지시가 안 돼 있고 여기서는 얘를 먼저 보고 정보를 보려면 아래를 보세요라는 지시사항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요소가 너무 적으면 굉장히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뭐 이제 뭐 들어있는 게 엘리멘트가 많아야지 뭔가 디자인을 할 거리들이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성이 되는데 이렇게 되게 세 가지 요소, 네 가지 요소밖에 없어. 뭐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약간 편집의 개념을 조금 가져오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약어로 만들어 주거나 그래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없어도 이게 이메일인 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서 줄여 주거나 아니면 반대로 요소가 너무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바일 폰이죠. 요소를 그냥 풀로 그냥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러.
일부러 그렇게 적어주고 조금 더 작게 해주고 커닝도 좀 잡아주고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어때요?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인집되게 설정해 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작은 거는 더 볼드하게 이거를 더 얇게 해서 크게. 아이고 너무 크게 했다. 너무 오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정도? 좀 더 크게. 이렇게 해주면 이 지면이나 화면도 처음에 디자인을 딱 열었을 때 그 인상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상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원칙은 되게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거랑 차이를 대비를 더 크게 준다거나 아니면 위치를 바꿔준다거나 화면에서 작은 거 애매한 거는 더 크게 작은 건 더 작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더 타이트한 디자인을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정보 전달도 더 잘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 옆에 있는 배치 아니면은 우리가 디자인할 때 많이 하게 되는 베리에이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를 해줘야 된다면 그러면 얘를 이제 복붙해서 변형을 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했던 아까 요거 안단테 글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랑 비교했을 때 좀 더 시각적으로 좀 매력이 생겼어요. 여기도 이렇게 딱 맞춰주고 이렇게. 그러면 얘를 나는 더 강하게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똑같이 갈 수도 있고 뭐 가운데 정렬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 여기를 가운데 정렬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확실히 인상이 다르면서도 다양한 레이아웃을 찾아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이쪽 정렬하는 거 여기는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 정렬하는 거 말고 디자인을 안 바꾸고 아까 포스트 할 때 생각해 보면 각도가 바뀌면 에너지가 바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주목도는 에너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해주면 강해져요. 얘보다. 왜냐하면 긴장감이 생기니까. 가로로 세로로 돼 있는 거를 돌리면 90도에서 예각이 발생을 하죠. 이렇게. 그러면 긴장감이 생기니까 당연히 시각적으로 훨씬 더 강하게 작업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게 없죠. 똑같죠. 그냥 여기서 조금 크게 하고 정렬을 맞춘 거. 여기서는 그대로 두고 각도만 바꾼 거. 근데 여기 있는 것보다 확실히 누가 봐도 이거보다 훨씬 더 정리돼 보이고 시각적으로도 더 단단하거나 강하게 느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누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잘 되고 못 되고의 첫 번째 원칙은 그런 거예요. 기능적으로, 시각적으로 얼마나 잘 전달이 되는가 그런 것 같아요. 익명의 이경모 씨의 친구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글자 크기에 따라 생각을 다르게 주잖아요. 자기는 그걸 잘 모르겠고 글, 자기 눈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이 고치라고 하니까 글자 크기에 따라서 행간을 다르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거의 기준을 잘 모르겠고 기준을 잘 자기 모르겠다. 눈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어허. 교수님 눈에는 아, 행간이 내가 맨날 좁다고 그러는데요. 좁으니까 좁다고 하겠죠? 그럼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어떤 텍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타입 세팅이 어느 정도 돼 있고 근데 이거를 하나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놓고 질문자께서 이거를 질문을 하실 때 이게 항상 좁다고 내가 얘기를 한다. 지금 이건 어때요? 좁죠? 아까 그건 어때요?
그냥 뭐 적절한 적절함을 잘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상태면 바꿔야겠다. 파일에서 문서 설정 가로로 넓게. 이 정도의 글줄이면 지금 얘가 정상 값이에요. 근데 얘가 11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잘 모르겠으면 이거는 항상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 모르겠으면 15를 곱해 보라고 했어요. 그렇죠? 10포인트에서 15를 곱하면 15겠지. 이 정도예요. 근데 디폴트 값은 뭐예요? 120%돼 있어요. 인디자인 기준으로 할 때. 그럼 당연히 좁아요. 왜냐하면 이게 영문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라서 영문은 한글보다 똑같이 기준으로 했을 때 소문자 때문에 행간이 더 넓게 느껴지죠. 그거는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150%, 15 정도 했으면 사실은 이것도 되게 좁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글자의 영향도 받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노트 세리프 같은 경우에는 노트 계열 글자들은 웹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위에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맞춰져 있고 조금 미려하게 돼 있는 그런 글꼴들은 위에가 좀 여유롭게 이것도 이 폰트가 가진 프로그램 디폴트 값의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그런데 아까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렇게 150%로 했는데 이 기준으로 놓고 이게 절반 두 단으로 나눴을 때 간격이면 어때요? 괜찮아.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넓으면 좁아.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글줄의 길이가 좁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혀준다고. 더 좁아도 괜찮아요. 그렇죠? 아까 이 정도일 때 150으로 시작했는데 이 글줄의 길이가 좀 이건 너무 적고 한 이 정도다라고 하면 괜찮고 여기에서는 조금 더 넓고 이게 더 길게 간다 하면 더 넓게 글줄의 길이가 넓어지면 조금 더 넓게 간다. 글줄의 길이가 좁아지면 행간이 생각보다 좁아도 읽는 데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 공식을 가지고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보는 눈도 습관이라서 그 자기가 이게 더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부러 조금 본인이 하는 것보다 넓게 설정을 해보는 것도 그러면서 이렇게 균형을 맞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떤 노트 세리프에서 10포인트인데 행간을 뭐 18로 해야 돼. 이거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변수가 많으니까 글줄의 길이라든가 글꼴 그리고 이 두께에도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글줄이 넓어지면 행간을 조금 더 넓게 써야 된다. 글줄이 조금 좁으면 좀 타이트하게 써도 된다. 왜냐면 여기 글줄이 좁은데 이렇게 넓으면 오히려 읽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도저도 모르겠어요 하면 조금 더 넓게 하는 게 좋아요. 좁은 것보다 넓은 게 나아. 그래야지 이 글줄의 방향의 힘을 읽을 수가 있어서 가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채팅으로 질문이 왔어요. 본문 대비 제목, 중제목, 소제목, 중제목, 대제목, 폰트 크기에 대한 조언. 본문 DM이라서 채팅에 저밖에 안 보일 것 같아요. 본문 대비 소제목, 중제목, 대제목 크기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잘 하면 되죠. 그거 뭐 정해진 건 없는데 이게 소제목이라고 치고 여기에 세 단계면 너무 많으니까 두 개의 위계만 해봅시다. 시각 문화. 이게 제목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생긴 단락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큰 제목,
중간 제목 그리고 본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의 대비를 어떻게 주느냐가 궁금한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이 글자의 양과 얘하고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추는가. 그래서 만약에 얘의 양이 이 정도면은 이렇게 가도 괜찮은데 만약에 얘가 이만큼밖에 없어. 그럼 이게 너무 강한 거죠. 그리고 밸런스를 맞출 때는 이 굵기로 조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정도의 밸런스 위계 차이가 있다 싶으면 이게 이제 적절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비율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항상 그 기본이 안 돼서가 아니고 이거를 조금 달라 보이게 하고 싶을 때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다 알아. 근데 이거 그냥 문서 같아. 좀 디자인스럽게 하고 싶어. 라는 이제 욕망이 막 생기죠. 이제 타이포그래피를 좀 배우면. 그러면 얘랑 얘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를 좀 달라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작게 하거나 크게 하거나 얇게 하거나 두껍게 하거나. 근데 더 두껍게 하면 너무 셀 것 같고 얇게 해요. 너무 약하잖아. 그쵸? 얘에 비해서 상위 위계가 훅 날아갈 것 같죠? 그러면 2배로 크게 해볼까요? 그러면 괜찮아져요. 그쵸? 그리고 밸런스를 맞출 때도 이렇게 묶어줄지 이렇게 묶어줄지 오히려 이게 만약에 더 틴이면 더 그래픽적으로 보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도 밸런스가 맞아요. 왜냐하면 얘가 얇아서 덩어리감이 있으니까 얇아요. 근데 이 정도 두께로 얇은 거를 이렇게 작게 하면 어때요? 아, 그럼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게 10포인트고 얘도 10포인트잖아요. 그럼 이제 글꼴을 바꾸고 볼드나 레귤러 정도 줘도 미디움 정도 줘도 위계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위계를 차이 줄 때 만약에 이렇게 밸런스가 딱 맞게 지금 얘랑 회색도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글꼴만 바꿔서 차이를 줬어요. 그러면 시각적으로 쉐리프 글꼴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커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산스레프보다 획 때문에. 그럼 얘를 한 10.5 정도 줬어. 그러면 이제 유사한 이제 덩어리감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얘가 차이가 안 나. 그러면 들여쓰기를 바꿔줄 수도 있죠. 단락에서 인덴트를 줘서 위계를 바꿔주거나 해주면 좀 더 친절하겠죠. 이렇게만 있는 것보다는 아니면 사이 간격을 줘서 차이를 주거나 간격, 공간적인 단서를 주거나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 상태로 그냥 네모지게만 하는 게 좋아요 라고 하면 폴드로 가져야죠. 그렇죠? 아니면 좀 더 크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위에 있는 상위 위계라고 해서 무조건 두꺼워질 필요는 없다. 근데 위에 게 더 강하게 보이게 하려면 어떤 거 하나는 강조를 해줘야 되는데 크기가 커지면 그냥 해볼 수 있는 경우에서는 크기가 커지면 더 얇게 가보자. 왜냐면 여기 볼드대로 그대로 커지면 이거 너무 세서 이게 밸런스가 너무 깨지잖아요. 그래서 얘밖에 안 보여.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 까맣게 분장해서 눈밖에 안 보이는 것처럼 이게 너무 강한다는 거죠. 그래서 크기를 키우면 두께를 바꿔보자. 아니면 작게 하면 어떻게 해요? 볼드를 조금 더 줘보자. 그러니까 지금 얘도 레귤러로 가면 얘랑 밸런스가 맞지만 차이가 너무 안 주니까 크기를 조금 키워준 거죠. 크기를 키우면 당연히 회계 두께가 조금 더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지금 위계가 또 안정적으로 됐어요. 근데 여기서 볼드로 가요. 그러면 얘가 얘보다 좀 더 세 보일 수도 있어. 얘를 블랙으로 한번 가면. 그렇죠? 그럼 얘가 얘보다 더 세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뭔가 의도했다면 괜찮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이럴 경우에는 그냥 원래 글꼴 크기대로 가거나 볼드로 가거나 아니면 한 줄일 경우에는 자간을 살짝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줘서 이제 선적인 느낌을 점 요소로 바꿔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위계관계를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좋은 질문이었어요. 질문이 또 왔어요. 한글 장평을 100에서 96으로 조정했을 때 지금처럼 영어가 섞인 경우에는 영어만 장평을 100으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여기 영어가 있고 한글이 있어요. 근데 장평은 이거잖아요. 글자 너비. 장평은 조절하지 마세요. 이걸 왜 조절을 해? 96. 이거는 의견이 분분할 수는 있지만 저의 주관은 장평은 절대 줄이지 말자. 왜냐하면 디자이너가 100%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장평을 줄이면 획도 미세하게 이렇게 눌리게 돼요. 그래서 폰트 디자이너가 애써서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왜 장평을 줄일까? 그거는 곤란하고 장평을 줄이는 그런 습관, 그런 문화는 예전에 이제 글꼴의 선택지가 굉장히 많이 없을 때, 특히 한글 폰트가 많이 개발이 안 됐던 한 10여 년 전쯤에는 영어랑 이렇게 대비해서 같이 배치를 하려면 이게 밸런스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제한된 글꼴 안에서 그 폰트를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페어링이랑 밸런스가 다 잘 돼 있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그렇지 않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디자인에. 그리고 만약에 영문이랑 같이 썼는데 이제 노토 계열이나 대부분의 글꼴도 이제 라틴 알파벳에 들어가는 글꼴까지 디자인이 돼 있어서 페어링이 돼서 나오는데 한글 너무 전용이라서 영어가 들어갔을 때 영어 글꼴이 되게 이상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글꼴만 다른 글꼴로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이 글꼴만. 예를 들면 이게 노토 세리프 CJK KR인데 얘만 뭐 바스커빌 아이고. 근데 이게 그 글꼴 페어링이라고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딱 맞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작죠. 얘보다 원래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좀 더 크고 살짝 기준선도 좀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미세하게 미감의 차이는 있지만 요게 이거보다 이게 더 미려한 글꼴 모양을 가졌어. 그래서 영문에는 이걸 써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데 이거 언제 무슨 바퀴벌레 잡는 것도 아니고 언제 이걸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문자에 들어가면 합성 글꼴이라는 게 있거든요. 합성 글꼴. 지금은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다른 특강을 하게 되거나 수업 시간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유튜브에 훌륭한 유튜버 튜토리얼 강사님들이 너무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합성 글꼴 설명하는 게 혹시 인디자인 튜토리얼에 있으면 아니면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합성 글꼴이란 건 뭐냐면 기본 어떤 글꼴에서 하나의 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은 뭘 쓰고 로마자는 뭘 쓰고 숫자는 뭘 쓰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글꼴을 여기도 보면 어도비 명조에 로마자랑 번호는 미니언 프로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합을 해서 그리고 그 제가 아까 이 글자의 크기 비율을 좀 바꿨죠. 그 비율을 여기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설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저장해 놓으면 뭐 타이포 1 합성 로마 한글 합성 이렇게 만약에 이름을 지어 놓으면 그걸로 저장을 해서 그거를 불러드리면 제가 지금 여기 페어링에서 정리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본문용으로 합성 글꼴로 쓸 수가 있어요. 그 기능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면서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다 봐주셔서 감사해요. 질문도 많이 해주셨고 튜토리얼 제출도 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끝.